이번 시간은 사후 여러분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바로 동서발전 자기발전소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각자 목표를 정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시죠. 다이어트 해야겠다, 영어 공부해야겠다, 취미 생활을 가져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외부 활동이 좀 어렵지만 혼자서 자기 개발을 해보려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꼭 이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도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사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 자신과의 소통을 연구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SAP 코리아 DT 파트너 김다원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서발전 가족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서발전 여러분. 저는 SAP 코리아 디자인 싱킹 DT 파트너 김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여기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혹시 정은지 아나운서님 혹시 오늘 신년 계획 혹시 이번에 세우셨나요? 저는 뭐 늘 하듯이 영어 공부 또 운동 이런 거를 세웠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실천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꼭 성공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실천을 옮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새해 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10명 중 7분, 응답했을 때 세우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3분 정도 계셨는데요. 이 이유를 자세히 여쭤보니까 1위가 의지가 약해서, 2위가 다른 일정이나 일들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과 댄 에리얼리 교수에 따르면요,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데드라인 간격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요, MIT 근무할 당시에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셨다고 해요. 3개의 리포트를 내라 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 A랑 B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리포트를 제출을 하게 했다고 해요. A 그룹 친구들한테는 데드라인을 딱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 3개의 리포트를 간격을 두고 몇 월 며칠까지 하면서 중간에 데드라인을 매겨서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고요.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마감일만 딱 정해주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데드라인 있는 쪽이 아마 조금 더 지키지 않았을까요? 우리 은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A그룹에 속한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중간에 데드라인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나씩 차례대로 제출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레포트에 들어간 시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출을 한 학생의 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 B그룹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요, 아무래도 저희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3개를 한꺼번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3개 내야 되는데 2개 내고 혹은 1개 내고 그마저도 기한을 넘겨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성적은 하락하고 레포트에 들어간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로 C그룹이 존재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C그룹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마감 기한도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서도 A와 B그룹처럼 행한 친구들이 동일한 효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올해 내가 5kg 이상 감량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내가 월, 화, 수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를 갈 거야, 1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퇴근 전까지 오늘 2000보를 걷겠어, 점심시간 전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뭐 20번을 하겠어, 아니면 출퇴근은 계단으로 하겠어 처럼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죠.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영국 워릭대학교 존 미켈 철학 교수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요소가 다짐을 세우고 지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면 이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계획을 혼자 세우고 그치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도움이 확실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이어트나 계획 같은 거 좀 알리기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항상 다이어트는 그래서 예외가 되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자꾸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러면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계획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적용을 했던 방법인데요. 회사 동료나 친구한테 말하기 좀 민망하시고 어렵다면 핸드폰 어플로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동기부여를 얻으실 수 있는 앱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공복에 물 마시는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앱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수행하는, 나가는 어떤 미션을 함께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 미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분들을 모아가지고요. 참가비 10,000원씩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증할 방법을 하나씩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세안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인증 방법을 하나씩 정해서요. 이걸 매일매일 기간을 두고 이제 함께 미션을 수행을 해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10,000원을 걷어 가셨잖아요. 이 미션을 달성률 85% 이상인 분들한테는 환급을 해드리고요. 이 와중에도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이 참가비를 모아가지고 성공하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린다는 거죠. 굉장히 듣기만 해도 막 동기부여가 막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는 싶지만 회사 사람, 친구들한테 알리기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모바일 어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미라클 모닝이라고요. 굉장히 핫했던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이 루틴, 모닝 루틴을 하나 정해가지고 물 마시기, 명상하기, 요가하기 등등등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이걸 수행하는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것을 도움을 주는 앱으로 굉장히 급부상했었던 앱인데요. 이 루티너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도 이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기면 물 마시기, 걷기면 걷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내가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모닝 루틴대로 알람을 설정해 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몇 날 며칠 한 달 동안 얼마나 이것들을 잘 수행을 했는지 통계적으로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성취감을 보다 느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되게 엄청난 계획, 외국어 공부든 취업이든 좀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연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챌린저스 앱이라던가 루티너리 앱 같이 우리가 이게 무료 앱이기 때문에 누구나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실천하실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물 마시기라도 하나 계획을 세우셔서요. 데드라인을 확실히 정하고 함께할 팀원도 구하시고 더 나아져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유지 관리까지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2022년 한 해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계획을 통하셔서 소소한 성취감을 꼭 누리시면서 활기차게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쓰는 우리 동서발전 가족분들과 오늘 자기발전소 코너를 통해 김다원님과 새해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서발전의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드리고 자기발전소 코너에서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표를 정하고는 합니다.
저는 올해에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